어머니, 김치 냄새가 너무 역해요.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러시아에서 온 금발의 며느리가 참다 못해 결국 한국의 시어머니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젤리나입니다. 일 때문에 러시아로 출장 온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 시댁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국 남편 도훈 씨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 좋겠다고 했죠. 저도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니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따뜻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제가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셨고 한국어 발음이 틀리면 계속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김치를 잘 못 담그면 한국 여자들은 다 할 줄 안다고 하셨고 한국 드라마를 못 알아들으면 한국 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제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뒤에서는 우리 도훈이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시어머니도 점점 더 저에게 엄격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며느리가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음식 만드는 것도 줄이고 한국 음식만 해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제가 러시아 사람인 게 잘못된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나중에 벌어질 큰 갈등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와 함께 시댁에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다 사라질 만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정 어머니처럼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고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임신 2개월이 되면서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냄새에 너무 민감해져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매운 냄새나 강한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해주시는 음식이 김치찌개였어요. 김치가 몸에 좋고 특히 임신부에게는 더욱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임신했을 때 매일 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끓는 냄새를 맡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이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다른 음식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도훈 씨는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일인데 제가 싫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치찌개 냄새를 맡다가 식탁에서 바로 토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대신 외국 며느리는 너무 예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입덧이 있어도 김치찌개 정도는 먹는다고, 제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속상했어요. 임신해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김치찌개 대신 고등어 조림을 해주셨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나름대로 배려해 주신 거였죠. 임신부에게 생선이 좋다고 하시면서 정성껏 졸여주셨는데 생선 비린내와 간장 냄새가 섞인 냄새가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영양 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그 냄새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여전히 엄마 마음을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김치찌개를 피해서 방에서 혼자 빵이나 과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어머니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어서도 입덧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하루 종일 속이 뒤틀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음식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드렸어요. 그동안 감사했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며느리들은 입덧이 있어도 다 참고 먹는다고 하시면서 제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마치 제가 고의로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돼지고기 불고기를 해주셨는데 돼지고기 잡내가 너무 강해서 식탁에 앉자마자 토해버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을 토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신 표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준 음식을 이렇게 거부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죠.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적응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해서 몸이 힘든 것까지 문화 이해 부족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도훈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도훈 씨가 제 편에 서서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도훈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엄마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거부당하니까 서운하실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엄마 편만 들면서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결국 저는 도훈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고, 엄마와 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편만 든다고 말했어요.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왜 제 의견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따졌죠. 도훈 씨는 그런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너무 서구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그날 밤 도훈 씨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서구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왜 저와 결혼했느냐고 물었어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지 왜 러시아까지 와서 저를 만났느냐고 따졌죠. 그때 나온 말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도훈 씨에게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도훈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해서 상처 주는 말들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계속 났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싸움 이후로 도훈 씨와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차려주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시지도 않았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가장 힘든 건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입덧은 여전히 심했고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마음까지 이렇게 답답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자꾸 났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는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는데도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어요. 저는 엄마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임신 중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러시아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도훈 씨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저는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찾아봤습니다. 러시아까지 가는 항공편을 보면서 정말로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모스크 바행 비행기표였어요. 예약 확인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리하는 척했는데 점점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산 옷들, 도훈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가 처음에 사주셨던 한복까지.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느껴졌죠. 가장 어려운 건 뱃속 아이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는 한국인 아빠와 러시아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인데 제가 혼자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도 저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출발 이틀 전 도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제가 침실에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옷을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여권과 비행기표 출력물을 보고 나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훈 씨는 저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죠. 도훈 씨는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도훈 씨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당신도 엄마도 제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참으라고만 했다고 이제는 정말 지쳤다고 말했어요. 도훈 씨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다고 말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도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도훈 씨가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짐을 싸고 있는 걸 보시고는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가족이 된 이상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로 떠나면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도훈 씨와 시어머니 모두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신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내일 오후 비행기를 타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훈 씨는 하루 종일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도 낮에 몇 번 제 방문 앞을 서성이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훈 씨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때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빨간색 국물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한국 음식인가 싶어서 거부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보르시라고 하시면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음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봤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그리워하던 고향 음식을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보르시에 대해 알아보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물론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과는 달랐지만 정말 보르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봤다고, 자신도 젊었을 때 시집 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라까지 다른 저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한국식으로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한국 음식을 좋아해야 하고 한국 문화에 맞춰야 한다고만 생각했다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김치만 고집했는데 너도 많이 외로웠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국 음식을 못 먹는 게 고집이나 버릇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이해였거든요. 제가 어려워하는 걸 인정해주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직접 보르시를 끓여주신 것도 감동이었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해주신 게 더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도훈이와 결혼해서 이 집에 온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더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챙긴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방식만 강요한 것 같다고요. 보르시를 마시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임신하면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이 며느리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에게도 똑같이 요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예전 방식을 고집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였죠. 저도 제 마음만 생각하고 시어머니 입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러시아로 가지 말고 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워보고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고 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선택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그 기로에서 저는 진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국 러시아행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훈 씨도 정말 기뻐했고 앞으로는 제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주시거나 냄새가 강하지 않은 담백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가끔은 보르시도 다시 끓여주셨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러시아 문화에 대해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신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러시아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제게 러시아 전통이나 명절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시어머니의 배려는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로 된 책을 읽고 있으면 태교에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이가 엄마 나라 언어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어만 들려주라고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이 달라지신 거였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도훈 씨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제 정말 이 집이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뱃속 아이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지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훈 씨도 아빠가 된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가져오시고 산후조리에 좋다는 미역국도 정성껏 끓여서 가져오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한국식으로만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 의견도 물어보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전통 블라우스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얀 천에 빨간색과 파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전통 의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인터넷으로 몇 달 동안 찾아보시고 직접 주문하셨다고 하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이런 전통 의상을 입는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 돌잔치 때 이걸 입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인정이었거든요. 제가 외국인이지만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제 문화도 존중받는다는 느낌 말이에요. 시어머니께 정말 고맙다고 저도 진짜 딸처럼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외국 며느리라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이가 2살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가르치고 있고 아이도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러시아어 하는 걸 신기해하시면서 본인도 몇 가지 러시아어 단어를 배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러시아로 떠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도 많이 변했고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을 번갈아 만들어 먹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르시 끓이는 법을 배우셨죠. 서로 다른 문화였지만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젤리나이지만
동시에 이 집의 며느리이고 딸이라고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